제17편 2권 사기세가 5회 연소공세가. 연소공세가의 핵심 요점은 조선시대 황제 연산군이 있었던 관중에 한양장안에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이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에서 왕 황제를 했기 때문에 연산군이라 강등했던 것입니다. 사기세가. 주무왕의 이복동생 소공석이 연나라의 시조이다. 소공석은 주와 같은 성인 희씨이다. 주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키고 소공을 북연에 봉했다. 성왕제위 때 소공은 삼공의 한 사람이 되다. 섬 서쪽 지역은 소공이, 섬 동쪽 지역은 주공이 다스리게 되었다. 성왕이 어려 주공이 섭정하여 국정을 주관하며 천자 자리에 오르자 소공은 그를 의심했다. 이에 주공은 군석을 지었다. 소공이 주공을 언짢게 여기자 주공은 이렇게 말했다. 탕나라 때는 이운이 있어 하늘의 도에 맞게 나라를 다스렸고, 태무 때는 이척과 신호가 있어 상제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업적을 쌓았고, 무함은 왕가를 보필했다. 조을 시대에는 무연 같은 현자가 있었고, 무정 때는 간만 같은 인물이 있었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은나라를 편하게 잘 다스렸다. 이에 소공이 마음을 풀었다.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 관중의 섬 서쪽인 섬서라고 합니다. 관중의 평지인 박터를 섬의 기준으로 하고, 그 동쪽이 섬동인 노나라의 곡부이고 서쪽이 섬서인 연나라였습니다. 연씨. 제후국 연나라에서 탄생한 성씨가 연씨입니다. 연씨는 중국 범행에서 개출된 성씨라고 합니다. 연나라에서 연씨가 개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범양이란 어디일까요? 왕우천 축국전을 인용합니다. 범양국을 살펴봅시다. 다음 사전의 중국어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판양,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함양, 한양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바로 한양, 함양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연나라는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에 있었습니다. 연산가. 목원시고의 연산가를 인용합니다. 제후국 연지역에 있었던 산이 연산입니다. 서쪽에서 산이 와서 화계를 의지하여 화이를 진압해서 한 도회를 이루었네. 진인이 사막 안에서 우뚝하게 일어날제 북풍은 남녘정벌의 깃발을 불어대는데, 천산에 날린 눈이 장기바다로 떨어지니 더위 먹은 병이 소생되어 해롭지도 않아라. 이 산은 우뚝하게 한가운데 자리하여 구름 위에 빼어나서 크기가 밖이 없는데, 무성한 오동이 산 남쪽에 가득 자라니 봉황이 날아와서 날개를 치며 우는구나. 토롯은 점점 드물어지고 비단을 중시하며 우유를 숭상하나 생선에도 겸하여 먹네. 추운 겨울에 때로는 비와 천둥을 겸하여 용문산 남쪽에 급한 여우를 만들어내니 누가 알았으랴 하늘 뜻이 남방을 돌보아 종산 꼭대기에 자연의 바람을 불어대서 연산기슭의 먼지를 몽땅 쓸어 제거하여 중원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맑힌 줄은 푸른 연꽃 봉우리 여전히 씻은 듯 깨끗하니 산 아래 행인들은 공연히 한번 개탄하지만 곧바로 동해에서 연산을 바라보노라면 나는 슬프지도 않고 황하도 띠처럼 작아배네. 상기의 식구를 해석해 봅시다. 서쪽에서 산이 와서 화계를 의지하여 화이를 진압해서 한 도회를 이루었네. 서경작기 종남산 화계수 1절을 인용합니다. 종남산에 있는 나무 중에 백척이나 높이 곱게 뻗어 있으나 격가지가 없는 것이 있다. 나무 꼭대기는 가지가 빽빽하게 얽혀 있어 마치 수레덮개 같은 모습이고, 나무 잎은 푸른색, 붉은색이 반반으로 쳐다보면 알록달록 빛이 섞인 것이 마치 비단에 술을 놓은 듯 하구나. 장안 사람들은 이를 단청나무라고도 하고 화계나무라고도 합니다. 종남산의 화계수였습니다. 여기에 화계란 바로 종남인 금강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남산은 한양장안의 북쪽에 개경의 남쪽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화이를 제압하는 한 도읍은
관중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관중 영웅 출신의 이성계라는 진인이 일어나서 관중의 화복을 평정하여서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중의 연나라 근처에 종남산인 금강산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남산을 살펴봅시다. 범양, 밤양, 한양, 장안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종남산 혹은 연산은 어찌된 이름일까요? 종남산이 수양산이며 금강산이고 백두산입니다. 연산을 옥편에서 찾아봅시다. 강의자전의 발음을 확인해 보니 연은 제비나 잔치를 의미할 때는 그 발음이 언이나 연이고 나라 이름일 때는 전이라고 발음했답니다. 그리고 중국어 발음은 예엔이라고 달아놓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조는 듀어라고도 발음되었답니다. 살며시 도전을 발음해 봅시다. 뚠, 지읒도 아니고 시옷도 아니고 이응도 아닌 것이 지읒, 히읗, 이응의 소리가 나는 소리값을 훈민정음에서는 반치음이라고 했습니다. 떤쩐션 연 혹은 딴짠샨 얀 혹은 땅장샹 양의 발음이 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 관중이 딴잔샨 안 땅장 함 진 신 양 연 안에 그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의 장안이고 함양이고 한양이고 그 주산이 태백산이고 그 전체 산 이름이 남산, 양산, 화산, 여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바로 박달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박달,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박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 무엇입니다. 이 박달을 성취하신 분이 박달님입니다. 그리고 이 박달님이 주석하고 계신 곳이 바로 박달입니다. 박달은 파라로 발음되기도 해서 평양으로 한자화되어 남아 있습니다. 원박달 부도 신도에 주석하고 있는 부처님은 신인 혹은 부도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신인을 묘사하는 말들이 흥미있습니다. 신인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천왕님인 부처님은 왕부의 왕같이 신하를 가까이 하거나 친애해서 제후로 삼는 것 같은 정치 행위는 하지 않으시지만 신증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고 합니다. 천하의 왕이나 제후들이나 대부들이 나아가 끊임없이 사신들을 보내서 신하로서 봉행하고 천하사회의 승려들이 여러 업무로 봉행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천하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해주 풍경의 연구로 밝혀진 바와 같이 약 6천년 전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천주의 천왕이 되신 이후로 온 천하가 박달법과 무의법으로 소위 무의자연의 이법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300년대에 요순 무력 집단들의 소유로 천하가 조금 시끄러웠을 때 힌두쿠시 산맥의 천엄과 조직적인 무력 집단의 덕분으로 당군 임금이 그 소유 사태를 진압하고 천하의 질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무의법 중에 인의법의 출현. 박달을 잘 지어가고 있는 고유한 천하에서 첩첩의 관중에 왕부의 권부를 차리는 명분으로 바로 자신들이 박달의 세상과 그 질서를 지키는 박달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수도와 산과 강에다가 박달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이지요. 화이를 진압해서 한 도회를 이루었네. 이 식구가 화와 이의 정확한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원과 천하 전체를 다 제압했다는 의미입니다. 박달은 샥달, 키타이, 카타이, 까라이, 까레이, 꾸루, 구리, 고려이기도 합니다. 샥달은 샥달, 해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하, 호석, 색이 되기도 합니다. 박산, 화산은 까라이산 혹은 구르산이기도 합니다. 박리 혹은 코리 혹은 구리는 박리가 알리 혹은 아리로 발전하다가 아가 생략되어서 리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박산, 양산, 남산, 여산은 하나의 산을 다르게 부르는 하나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박샤, 아라사, 라샤, 밝음, 바로마, 아로마, 로마의 일을 유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달은 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박이 되면 밝은, 밝음, 바르, 바르간, 바그란, 바르완, 바그람, 카불 등으로 비추어 보면 밤년이 밝음, 양일 수도 있습니다. 밝은은 반, 본, 반한, 번한, 빤한, 뻔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밝은 것은 환하기도 하고 날이 센 것이기도 하고 날이 번하게 센 것이기도 합니다. 박 혹은 밝은이 반이 되었을 때 이 반은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발달하면 변, 얀으로 소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산이 얀산, 양산으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양산이니 한자로 표기할 때 남산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태백산의 클태가 휴양산에서는 머리수로 바뀌었고 종남산에서는 마루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갓집이란 말은 맏아들 즉 큰아들 집이란 말입니다. 마루나 머리란 말의 그 말의 시초가 마지에서 나온 것인 줄도 알겠습니다. 위의 연산가의 종산이란 말은 종산을 못 알아보게 변주한 말입니다. 그것은 종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의 남산을 마매라고 이름 부른다면 그것은 맞산이 맞습니다. 천하의 조정이 있는 조정이 되는 산이라는 말입니다. 무성한 오동이 산 남쪽에 가득 자라니 봉황이 날아와서 날개를 치며 오는구나. 여기에 봉해는 봉상과 통하는 어구입니다. 날개치는 회나 날아오르는 상이나 같은 뜻이 아닙니까? 연산이 바로 봉상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상에 오동나무가 가득 우거져 있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지명이 봉상이 되었던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파 소식의 봉상팔간의 제5수 동호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듣자하니 그 옛날 주나라의 도가 흥성했을 때 외로운 산 기운 속에 푸른 봉황이 살았는데 날아다니며 울다가 이 물을 마시고는 그림자를 비춰보며 긴 털을 뽐냈다네. 오늘날에 이르도록 오동나무가 많이 있어 한 아름이나 되는 것이 팽주와 노당 같네. 봉상팔간의 동호를 보면 이 연산가의 연산이 봉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동파 소식도 동호에서 이 봉상, 밤양, 영경 지역에 많은 오동나무와 봉황을 언급하여 봉상이라는 이름의 연원을 멋지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토롯은 점점 드물어지고 비단을 중시하며 우유를 숭상하나 생선에도 겸하여 먹네. 여기 관중의 봉상이 고지대라서 토롯을 입는 유목지대로서 우유를 식사의 기본으로 하는 지역인데 생선에도 즐기고 비단옷을 입는 안온한 귀족 문명의 도입과 그 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산 꼭대기에 자연의 바람을 불어대서 연산 기슭의 먼지를 몽땅 쓸어 제거하여 중원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맑힌 줄을 푸른 연꽃 봉우린 여전히 씻은 듯 깨끗하니 산 아래 행인들은 공연히 한번 개탄하지만 곧바로 동해에서 연산을 바라보노라면 나는 슬프지 않고 황하도 띠처럼 작아배네. 종남산에서 연산 전체로 중원 전체로 천하 전체로 질서를 잡아가는 명조선의 개조 과정을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산하 행인들은 역성혁명을 개탄하지만 천하 세상이 깨끗해졌다고 자부합니다. 뜬금없이 동해가 등장하지만 이 동해는 오나라 너머의 동종호 지역을 말합니다. 연항으로 봉해졌던 조선 왕조실록의 태종 이방원이 그 연산 아래의 한양 장안으로 천도인 환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인데 개경으로 갔다고 생각하도록 한 조작에 속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 아닙니까? 연산군의 경우도 재미있습니다. 이 연산 아래 한양에서 왕을 하던 연산왕을 연산군으로 이름을 낮추고 강화도에 유폐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천하사의 실상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 충청도 문의의 군명가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일모산 연산이라고 합니다. 본디 백제의 일모산군이었다.
신라에서는 연산군으로 계칭하였고 고려 때에는 청주에 소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청주는 청천강인 청하의 압록강변과 금강산에 기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온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연산 읍북쪽 이리시점에 있는 이곳을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당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신창의 군명을 온창, 굴직, 기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 당정은 탕양이 자리 잡았던 상나라의 수도인 관중으로 이곳의 진산이 연산이었던 것입니다. 제후국 연나라는 한양장안의 관중에 있었습니다. 태사공왈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소공석은 어질다고 말할 수 있구나. 팥배나무 및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워하는데 하물며 그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연나라는 밖으로는 만맥과 붙어 있고 안으로는 제나라, 진나라와 국경이 맞닿아 있어 강대국 사이에 끼어 근근히 살아가는 가장 약소국이어서 거의 멸망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관중의 연나라는 용주산인 한라산을 가운데 두고 제주의 제나라와 붙어 있었으며 진나라는 관중에 박투해 있었던 진한 수당에 궁궐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